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올해 유망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국의 경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태양광에 대한 견제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관세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국내 증시 태양광 관련 기업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을 수많은 관세 부과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태양광을 꼽은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네.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하게 이 태양광 자체가 투자가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너무 저렴하니까요. 그 중국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없어졌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 태양광에 대한 투자도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정부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아리백이라고 이 신재생에너지를 100% 이용해서 재화를 생산해야 되는 이 국제적인 민간 기업들 간의 협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구글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아리백에 대해서 조기 달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될 그런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특히나 이 지자체별로 이 신재생에너지 아리백을 달성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사적으로 우리나라 이 태양광 업체들에게는 이익이 되고 있는데요. 태양광 업체들은 지난 3년 동안 투자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올해 2025년에 본물 터지듯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태양광 업체들은 작년과 다르게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해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5년 올해는 태양광의 해도 과언이 아닐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태양광 업체들 중에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기업들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태양광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수혜를 주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2050 그 탄소 저감 그 국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도 맺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이 결국은 2050년에 이 탄소를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예전과 다르게 정반대로 오히려 화석연료를 더 사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글로벌리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이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 그 깡패국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책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아리백이라는 민간 기업 간에 이 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재화 생산 100%를 다 하겠다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이 아리백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또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가 이 태양광 부분에서 중국 기업들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 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폴리실리콘부터 시작해서 셀이나 또 패널 이런 데까지 이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고율의 관세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 상품들이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 시장 같은 미국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와서 보편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더 부과되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정부 2기에서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국내 내수 시장도 다시 부활하고 태양광 시장 쪽이 부활하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면서 한국 태양광 업체들이 부활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아리백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아리백 달성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게 원전이었거든요. 네. 태양광이나 뭐 풍력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 이유였었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아리백과 관련해서 원전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좀 질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풍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 태양광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이 원전에 대해서는 이 원전은 한시적으로 네. 이 친환경 에너지로 편입됐을 뿐이지 자체는 이 더러운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자체, 그러니까 태양광이 이제 원전이죠. 네, 네. 원전이 결국은 이 원전 폐기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데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원전이 오래되면 폐로를 해야 되는데 그 폐로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원전 폐기물들은 네. 이거는 따로 원전 방패장을 만들어서 관리할 만큼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월성 1호기를 폐로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폐리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이 원전 발전 비용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일시적으로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원전을 잠시 잠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했을 뿐이지 이 자체는 그렇게 좋은 깨끗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그 제도를 적용해 준 것뿐이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급하니까. 네. 태양광과 풍력 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풍력은 기본적으로 단기간 내에 풍력 에너지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풍력 타워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 타워를 세우기 위한 그 땅과 또 바다에서 해상 풍력, 그 바람이 나오는 지역이 그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건설 용지 자체가 제한돼 있죠. 그에 비해서는 태양광은 어느 위도에서나 어느 위치에서나 쉽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 태양광 패널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기술력이 발달해서 그 태양광 패널이 받아서 그러니까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로 전환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태양광이 훨씬 단기간에 이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낼 수 있는 좋은 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흡수율이 좋다고 하셨는데 중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중국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패널을 사용했을 때 중국에서 좋은 제품이 20% 정도 나옵니다. 20%. 태양광 100을 태양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그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을 네. 이 패널이 받아서 전기 에너지 전환해 주는 게 끼키야 20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명적의 패널에서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는 25% 이상을 달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나중에 이제 페브라이트라고 더 좋은 그 차세대 이제 그거는 30%가 넘어가고 있고 이거는 인간이 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네. 태양광이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네.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로서 그러니까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이런 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청정하면서도 또 원가가 들지 않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원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관련 기업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기업으로서는 OCI라고 우리나라에서 폴리시콘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독과점입니다.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HD 현대 중공업 기업의 그 주력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런 그 신재생에너지 쪽 태양광 쪽을 하고 있고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태양광 장비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의 솔라 허브라고 직접 미국 내에서 태양광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ENG라는 회사도 태양광 모듈부터 태양광 발전소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SDN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 협회와 지금 업무 협약을 맺고 5천여 개의 회원사들에게 태양광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나라 상장사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많고요. 그중에서 공부를 좀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올해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테마와 관련돼서 엮여있는 종목군들 알아봤는데 사실 국내 증시 요즘 장세를 보게 되면요. 같은 섹터 내에서 수익률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목을 정말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서 그 태양광 관련 기업들 중에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할 때 네. 똑같은 종목 내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장주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2등주가 가고 또 3등주가 달아가는 형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테마 내에서 순환매를 잘 보셔야 되고 우선은 무엇이 됐건 대기업이 먼저 치고 나갑니다. 우리 태양광 중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 계열사이고 여기서 조선업으로 돼 있는 그 사업을 태양광이라고 다각화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HD 에너지솔루션은 국내 태양광 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75% 정도 됩니다. 약 7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업체는 내수 태양광 시장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실적이 좋아질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기업의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여기다 더해서 미국 태양광 시장도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살아나고 있고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이 고율의 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도 살아나고 있고 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가장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태양광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수가는 한 26,000원, 손절가는 23,000원,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보시는데요.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때 실적을 보시고 실적 흐름을 보시면서 이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5년은 태양광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 26,500원대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는데 매수가 26,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제 목표가는 4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1분기 실적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만큼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원 파트너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